자,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쿠시바 또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과 어떤 건강 이야기가 나올지 일단 좀 기대가 되면서, 근데 제가 좀 이번에도 좀 약간 좀 컨텐츠가 상당히 많은 물질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좀 생물에 관련된 과학자들, 뭐 게놈 연구를 한다거나 뭐 질병 연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과학자들이 11명이 이렇게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용이 많은데 괜찮은 것만 좀 간단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홍성욱 씨라고 이제 제가 가끔 홍성욱 씨, 예전에 홍성욱 씨 논문이 이렇게 올라오면 자주 봤었어요. 과학사, 과학 철학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장하준인가 그 언도계의 철학이라는 책을 쓴 장하준 맞을 거예요. 장하준, 홍성욱 대단한 이제 과학계에서 사상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은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에서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이제 슈레딩거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정의가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게 엔트로피가 어떤 에너지의 무질서가 증가하는 걸 엔트로피라고 그러고, 무질서가 다시 질서화되는 것을 네거티브 엔트로피 그래가지고 네겐트로피 또는 네트로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생명이다라고 이제 슈레딩거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홍성욱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이 태양열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자기 복제를 시작한다면 그것도 생명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질서한 에너지를 질서화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생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슈레딩거의 정의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새로운 질서의 예를.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잡힌단 말이죠. 네. 주름이 잡히면은 나는 아름다운 주름살을 만들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생명인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지금 내 몸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 그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의 추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또는 자기 정원을 가꾸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뭔가 질서를 잡아가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 뭔가 새로운 질서가 있어야 돼. 그게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크 DNA 관련된 건데, 정크 DNA는 책만 사놓고 지금 아직 다 안 읽었는데, 이제 우리가 유전자 단백질에 관여하는 게 99%는 이게 어디 쓰는지 몰라요, 유전자가. 1%만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뭐 1.2%인가 1%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아무튼 90%가 넘는 이 유전자들이 전혀 안 쓰이고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 쓰이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정크 DNA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잠재력은 우리 생각보다 더 무한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정크가 뭐예요? 정크가 쓰레기인데, 쓰레기 DNA라고 불러요. 안 쓰지 않는 DNA를. 근데 이제 정크 DNA에 많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 진화론에서 동물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서 스파이더맨 했을 때 거미의 어떤 DNA 또는 뭐 물고기, 박쥐 이런 DNA들이 인간에게도 숨어 있거든요. 침팬지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밖에 안 난다. 네, 그게 숨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 시각 장애인이 박쥐처럼 그 음파로 반사되는 음파로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인간은 어떤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정크 DNA가 발현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한계에 도전하는 노력을 하라고 하잖아요. 특히 청소년기에 그걸 하라고 하는데, 도전하다 보면은 발현되지 않았던 DNA가 자기를 도와주는 경우가 생겨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ATP라는 그 세포가 에너지를 쓰는 그 ATP 합성에서 이 책에는 없는 얘기를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그 수소 원자가 양성자가 되면서 ATP에 그 반응을 하는데 제가 이제 박문호 그 뇌과학자 강의에서 그 동영상을 봤는데 우주의 별빛이 수소 원자하고 부딪혀야지 이게 양성자로 바뀌어요. 아, 멋지다. 그래서 별빛이 우리 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요. ATP가 생성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제 그림 그릴 때 별빛. 별에서 꽃까지 이걸 그리는 게 뭐냐면 그 별을 이렇게 물방울처럼 그리거든요. 그게 이제 그 별빛이 수소환자하고 만나서 양성자가 되고 그 양성자가 ATP 합성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별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죽어요. 필수적인 게 별빛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햇볕의 중요성만 많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별빛도 정말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생명체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이게 재료로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작은 별빛이 너무 재밌다. 네. 그 부분이 재밌고 그다음에 제흡수 억제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 마약 중독, 코카인 중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코카인이 도파민 제흡수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체는 되게 그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잘해요. 그쵸. 세로토닌도 알죠. 세로토닌도 나갔다가 안 쓰는 거 바로 딱 흡수한단 말이죠. 근데 프로젝인가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세로토닌을 제흡수 억제해버리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나중에 그 약을 안 먹었을 때 재활용할 세로토닌 재료가 부족해진 거야.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급 우울해져 버리는 거야. 조울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청소년들이 그 프로작을 먹고 막 뛰어내리고 자살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그 약을 판매를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전편에 진통제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제흡수 억제제는 대부분 정신과 치료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부작용이 그거야. 그거 안 먹으면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음.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교하게 용량 조절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약물로서 일정하게 용량 조절을 해버리다 보니까 꼭 필요할 때 그 용량을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너무 넘치거나 너무 부족해져서 원치 않는 반응이 일어나요. 게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요. 우리 세포는 스위치들의 모임이다. 작은 스위치가 켜져야 또 켜지고 또 켜지고 또 켜지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책에서 우리가 인간이 암에 걸리려면은요 8개의 장벽이 무너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8개의 성이 있대. 그 8개가 다 뚫려야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보호벽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활을 그 벽이 다 뚫리게 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암의 스위치를 자꾸 켜버리는 거지 사람들이.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계속 야쿠시바에서 다룰 문제인데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북방계와 남방계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무튼 그 아주 오래된 그 속설인데 이제 다 마지막에 이제 바이러스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바이러스에서 탄저균하고 천연두 바이러스가 생물학 무기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 천연두가 일찍 그 1984년인가 이게 아마 종식 선언을 했을 거예요. 이제 천연두는 이 세상에 없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안 맞아 천연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북한이든 어디든 간에 천연두를 생물학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해요. 이 과학자가. 그래서 탄저는 2차 감염이 안 되는데 천연두는 2차 감염이 된다는 점 때문에 더 무서울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약간 무서운 이야기로 끝납니다. 자, 이상입니다. 재밌었어요 오늘도. 제목이 물질에서 생명으로 저자가 11명이라서 저자까지는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11명이었죠. 그래서 오늘의 건강하고 조금 관련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이 전편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 제가 이번 달에 계속 공부하는 주제인데 혈압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혈압하면 우리 몸에 어느 장기에서 주관할 거라고 혹시 그냥 딱 떠오르시면 혈압, 심장, 심장. 나는 내 느낌은 혈관이라는 장기. 혈관도 장기인가? 혈관도 장기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혈압이 신장하고 관련돼요. 심장이 아니고 신장. 신장. 우리 전편이랑 네. 연결되네? 네. 레닌하고 연결되는데? 그 얘기 해드리려고. 레닌 붉은 10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고 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혈압이 올랐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이 괜히 뭐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이겨내려고 열이 오르고 뭐가 막혔으니까 뚫으려고 아프고 뭐 상처가 회복되려고 가렵고 딱지 만들어지면 가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아무튼 방광에 오줌이 꽉 차니까 오줌 마렵다는 신호가 오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혈압이 올랐을 때도 어떤 신호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혈압이 올랐다는 것 자체 결과만 보고 이 결과를 없애려고 무리하게 약을 쓰다 보니 원치 않는